오늘은 평면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간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제가 공간 도형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께 하나 공부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학생들이 그 공간 도형 부분을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푸는 이 종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 좀 칠판이지만요, 학생들의 시험지나 우리 교과서들은 평면이죠. 그 평면에 입체를 그리다 보니까 당연히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림을 믿으시면 안 돼요. 예. 그림을 믿기보다는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 특히 우리가 그 입체를 바라볼 때 많은 평면 도형에 대한 지식들로 솔직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학교 때 도형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꼭 중학교 도형은 한번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나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도형에 대한 지식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이나 사각형 성질이나 닮음, 아니면 원의 성질, 구조,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간 도형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왜곡이라고는 했지만, 왜곡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시면서 많이 느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그 도형을 해석해가는 그런 감각을 좀 키워주시면 좀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많이 연습을 하시면 생각보다 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평면의 결정 조건인데요. 우리가 그 평면 도형에 지금 이제 공간에 들어왔지만, 평면에서 우리가 직선의 결정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뿐이죠. 공간에서도 솔직히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에서도 두 점이 주어지면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평면의 결정 조건은 네 가지예요. 그래서 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부터 해서 네 가지를 볼 텐데요. 여러분 생각과 다른 좀 그림이 하나 놓여져 있죠.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은 아마 이런 평면이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저 그림은 맞는 그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저 그림으로 설명드려도 되지만, 우리가 공간 도형 문제를 해결할 때 제 생각에는 가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익숙한 입체 도형들이 있잖아요. 뭐 정사면체. 그러니까 정사면체는 아마 이 중학교 때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요. 공간도형에서 실제로 많이 다루니까 우리가 정사면체도 편하게 느낄 거고요. 정육면체 아니면 직육면체들은 편한 도형들이에요. 비교적. 그죠? 그래서 그런 도형을 통해서 우리가 평면 도형의 공간 도형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공간 도형 하나 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으면, 자, 평면이 결정되는데, 일단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우리가 직선이 무한히 확장되듯이 평면도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에 그리긴 하지만 이 평면도 무한히 확장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평면인데요. 자, 한 직선 위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점이 결정이 되면 평면이 하나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죠? 조금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직면체를 그려놨고요. 직면체를 보시면, 자, 이 점과 만약에 이 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거니까요. 이렇게 세 점을 찍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이 평면으로 평면이 결정이 되죠. 물론 평면이라고 이제 확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평면 우리 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직육면체를 도입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면이 하나가 결정된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 돼버리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솔직히 무수히 많죠. 여기서만 봐도 두 개의 평면이 보이고요. 실제로 그것 말고도 수많은 평면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이야기는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정해주시면, 한 번 더 해볼까요? 만약에 점을 자, 이렇게 정해도, 그죠? 지금 우리 느낌이 잘 안 오지만 어떤 평면이냐면요,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이 대각선하고 이렇게 뒤에 실전 점선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죠? 대각선을 가르는 저런 평면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만 정해주시면, 자, 평면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걸 뭐 외운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세 점이 있으면 평면이 결정이 되겠구나.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게 연산, 그 대수 파트에 가서도 뒤에서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할 때도 세 점을 찾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정해 주시면 평면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한 직선을 이렇게 결정해 볼까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인데요. 여기를 결정했어요. 자, 그러면 유일하게 평면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죠?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자, 예를 들어, 자, 이번에는 한 직선을 자, 이렇게 잡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지 않은 점, 여기를 잡아봤더니, 자, 요런 평면이 결정이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은 보통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평면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또 평면을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한 점에서 직선이 만나면 평면을 결정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났어요. 자, 이 직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직선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자, 확장이 되는 건데 이렇게 직선이 만났어요. 그럼 이런 평면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은 평면을 결정지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직면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도형 지식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예, 그다음 이번에는 평행한 두 직선이거든요. 자,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 있으면 자, 평면이 하나가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평행인 두 직선을 잡아볼까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런 평면이 하나 결정이 되겠네요. 그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평행한 두 직선을 직면체니까요. 여기와 이가 평행하죠. 그죠? 그럼 평면이 이렇게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평면의 결정 조건이란 것은 그 조건만 주어지면 평면이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 직선에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그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있으면 평면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한번 꼭 정리해 주시고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외워주시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